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짜로 봐도 12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고 가며 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탑을 보면서 더욱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올해도 100도시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주시고 실제 나눔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2026 희망 캠페인, 이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눔 기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전북 톡톡톡은 15년간 전주 연탄은행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고 계신 분입니다.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방송에서 자주 뵙고 연탄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실제 연탄 배달 현장에서 우리 대표님을 많이 뵀는데 TV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5년째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전주 연탄은행 대표 윤국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주 연탄은행을 들어본 분도 계시고 전주 연탄은행 그런 은행이 있어라고 생소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주 연탄은행 벌써 15년 활동하셨습니다. 예, 15년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연탄 세대가 지금도 있느냐고. 현 2025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세대들은 연탄 아니면 생활할 수 없고 연탄이 없으면 추운 겨울에 이 방바닥이 차갑고 또 추운 겨울을 그대로 온몸으로 견뎌야만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세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에너지 취약계층 이렇게 부릅니다. 15년 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북에 한 10,000세대 정도가 연탄을 필요로 하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 10월 초순부터는 연탄을 떼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난방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지금은 몇 세대 정도의 파악이 되고 계실까요? 24년도에 6,000세대가 전라북도에 연탄 세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25년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4,000세대 정도 되어집니다. 이 4,000세대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 뒷부분에 있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도 에너지 연탄으로 생존하는, 또 그분들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지 않고 또 도시가스가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 부담금을 본인들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설치하지 않은 그런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연탄은행에 연탄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은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후원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어요. 예, 해마다 나눔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연탄은행에 따뜻함이 많이 전달이 되어졌는데 26년도 현 시점에 예전에 20만 장이 11월 말에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8만 장, 9만 장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4,000세대가 연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300장씩 기준한다면 120만 장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26년도 연탄은행의 목표액은 80만 장이에요.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4,000세대 중에 그래도 어렵고 고지대 사람들에게 300장씩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전달해야겠다고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나름대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하고 있지만 경제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나도 힘든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게 가슴이 좀 아픕니다. 최근에 사랑의 온도탑도 우리 전북은 항상 100도시를 채웠는데
백도시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고 나눔의 확산도 그만큼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연탄 한 장이 900원 정도 합니다. 900원의 나눔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어서 연탄 한 장에 대한 가치를 우리 대표님이 좀 더 정확하게 진심으로 전달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연탄 세대들을 첫 번째 뵀을 때에 가정방문을 갔는데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차가워서 밖에보다는 너무 차가워서 잠깐 있다가 그냥 신발을 신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을 유도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연탄을 드렸을 때 연탄 세대에 어르신들이 보석이 들었다고 보석이 들었다고 검은 보석이라고 이야.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불필요하지만 900원짜리 연탄은 그분들에게는 보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완주군의 조선가정 할머니를 15년 전에 들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조금 울먹이려고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등 이보다 더 추웠거든요. 아주 추운 날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탁 떨어지는데 온몸이 따뜻한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제가 지치고 제가 힘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때에 그 어르신의 눈물을 제가 상기하면서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분들에게는 검은 보석이야. 또 우리에게는 연탄이지만 이 연탄 구멍이 있습니다. 네. 예, 몇 개일까요? 22개입니다. 22개. 예. 네. 그리고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365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무게는 3.65kg. 그다음에 구멍이 22개. 행복이라고 하는 한문의 횟수가 2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으로 우리가 나눔의 현장에 오면 동정심을 전달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연탄을 담아서 전달한다면 우리 연탄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기쁨으로 행복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연탄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면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 저분들 고생 안 시키는데 내가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통곡을 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면 그 연탄을 받는 어르신들은 너무 얼굴이 천진난만하면서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연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상공동체 전주 연탄은행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밥상공동체를 좀 이해하시면 나눔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5년 전에 연탄을 가지고 나눔의 현장 속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연탄 세대들을 방문하고 또 방문할 때에 그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때로는 밥을 못 먹을 때, 때로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여행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또 더위에 노출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풍기조차도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는 기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름에는 선풍기 모금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행다운 여행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못 타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 예. 그다음에 뭐 이불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불 모금을 해서 또 전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밥상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앞에 붙어 있고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무료 배식을 합니다. 네, 화목한 밥상이라고 하는 명칭 아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많게는 170명 정도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제가 좀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탄만 배달하신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분들의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다 손수 또 들어주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이어서 이 밥상 공동체가 더욱더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그 후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고요.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김장을 담가서도 전달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나눔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눔을 실천해 본 사람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되고 오히려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더 배우고 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눔은 어떤 겁니까? 이게 15년 동안 해오신 그 노하우 속에서. 후원자들, 봉사자들을 접하면서 공감을 해요. 말씀하셨던 부분. 누군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 연탄은행은 큰 손들이 없어요. 티끌모아 태산. 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오병이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현장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편성했을 때에 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포기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앞으로도 사랑을 계속 저희 연탄은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또 그런 사회가 분명 오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15년 전 시작한 이 연탄은행, 연탄 배달이 연탄 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여전히 연탄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또 그 난방 시설도 많이 변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탄소 배출을 이유로 연탄은행도 대부분 폐업을 했습니다. 아마 호남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주에 한 곳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탄 구입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예, 전주가 이제 공장이 하나 있고요. 예. 광주 쪽에 연탄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작년에 이제 문을 닫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쪽, 전남 쪽에서 전주 공장에 와서 물품을 가져가는 관계로 인건비라든가 운송비가 추가되어지다 보니까 광주 기준으로 한다라면 한 장에 좀 1,000원 그리고 또 나주라든가 순천으로 가면 1,200원 그나마 전주권은 공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900원씩 그다음에 장수라든가 외곽 순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운송비가 추가돼서 1,100원 이 정도로 저희가 좀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대표님과 현장에서 배달을 할 때 상당히 고지대에 경사가 있고 또 골목길이에요. 거기에 눈이 와서 길이 얼었을 때는 정말 배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어르신들이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후원 못지않게 배달에 함께 하실 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9월 말부터 연탄을 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가옥 구조가 또 그렇게 돼 있어서 1년에 연탄이 몇 장 정도가 필요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양이 필요로 합니다.
9월 달부터 연탄을 떼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내년도 3월까지 네. 6개월 정도거든요. 이 6개월 정도의 1구 3탄으로 기준하면 네네. 5장 정도 하루에. 그렇죠. 근데 사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바우처가 있어요. 네네. 그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연탄이 500장입니다. 하지만 500장이지만 고지대 그다음에 골목이 긴 세대들은 뭐 450, 400개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600장이라고 하는 이 공백의 연탄은 본인들이 또 구입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구입해서 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항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연탄을 겨울 나기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사랑의 부분이 없으면 속된 말로 버티기를 해요. 버티기를 해요. 근데 버티기를 하면 추운 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이 들어가고 행복이 들어가면 버티기가 아니라 훈훈한 방이 되어지고 보금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6개월 기준할 때 1구 3탄으로 이야기하면 1000장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OECD 12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노인 빈곤율 1위고 자살률 1위고 좋지 않은 수치들이 우리나라의 수식어가 돼버렸는데 이럴 때 이 나눔의 실천은 무언가 삶의 질, 행복 지수를 함께 높여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나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추운 겨울말 우리가 나눔 뭐 이렇게 성금 모금 캠페인도 꼭 12월 그 추운 날에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언론인들도 이걸 1년 365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분기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탄은행은 보니까 밥상 공동체는 뭐 연탄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1년 365일 늘 항상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대표님 특별히 자막으로 연탄은행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나눔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지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후원 좀 하시라고 하면 네. 내가 로또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또 큰 돈을 벌으면 네. 예, 후원한다고 하는데요. 작은 액수가 모아서 큰 돈이 되어지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야.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바로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해 주실 분들은 226국에 902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나눔이 무엇이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나눔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이 번호가 필요하지만 연탄이 올겨울에 부족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번호가 좀 제공이 돼서 전주 연탄을 전화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전화하실 수 있으시죠? 뭐 연탄 세대들에게 제가 연탄 나눔하면서 명함도 주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안해서라도 또 전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춥게 지내는 게 아이고. 익숙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연탄은행은 봉사와 또 연탄이 필요한 세대들에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도 늘 항상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연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을까요? 지난 6월에 국가보훈부 장관 또 표창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관상은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연탄은행과 보훈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매주 수요일 날 무료 밥상을 합니다. 그게 한 3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장관상을 좀 받았는데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힘들 때가 있으셨고 그 힘든 일 이후에는 보람도 찾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힘드셨고 언제가 그래도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힘든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이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오. 정서적인 것 같아요. 또 저도 사람이라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볼까 이것도 의식을 좀 하게 되어지거든요. 나는 투명성 있게 그다음에 선명성 있게 지출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또 색안경을 끼고 아이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종종 매스컴에서 어떤 기관이 또 후원했던 사람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뉴스 나올 때에 저희 연탄은행도 좀 타격이 있거든요. 네. 한 5명, 많게는 막 10명도 후원 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종 좀 마음이 아픈데, 또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분들이 저희에게 연탄은행에 후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제가 힘든 부분보다는 그 앞으로 우리 에너지 취약계층, 그다음에 무료 배식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게 첫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죠. 봉사 현장에 가면 우리 중학생, 뭐 고등학생 학생들도 아주 신난 표정으로 그 연탄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나누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힘이 들어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좋은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겨울 자녀들과 함께 나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봉사 활동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죠? 월요일에서 토요일 날까지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10시, 그다음에 오후에는 2시 예.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연탄 나눔을 하고, 그 이후에 뭐 무료 배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학생들은 곧 종강이 다가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방학하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기입하기 위해서 하시는 봉사 말고 정말 직접 가서 연탄 한 장, 구멍이 22개구나. 이 연탄 한 장에 5시간을 따뜻하게 온기를 나눠주는구나. 이런 것들은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언제든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있고요. 네.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연탄은행에 차 안에는요 장갑부터 앞치마가 다 준비가 돼 있어, 토시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마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네. 사실 봉사 현장에 안 있더라고요. 아. 마음이 가까이 어른들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극복하면서 예. 스스로 하더라고요. 제가 후원자들 중에 잊지 아니하는 그 후원자가 있는데, 본인도 가난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모님이 나눔에 대한 뜻이 있었으니까 그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남는 부분을 또 후원을 해주시는 이런 뜻깊은 후원금을 받을 때는, 이 금액이 어떤 마음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연탄은행에 후원을 해주셔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 말로만 하고 있는 저부터도 더 반성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80만 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항상 목표치를 채우지를 못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0만 장,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금 나눔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예. 2025년 겨울 잘 아마 보내시기 위한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됐고 어렵지만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야만 새해 또 전주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가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또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세요? 사각지대가 우리 연탄은행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 사각지대를 촘촘히 최대한대로 없도록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센터를 좀 만들고 그걸 좀 현실화시키는 게 26년도 제 생각이고, 그것이 분명 현실화되어져서 사각지대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설렘을 가지고 26년도를 맞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윤국춘 대표님,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분들에게 그 나눔의 온기를 전달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홀로 계시는 우리 독거노인 또 빈곤층의 노인분들 세대에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의 주옥 같은 한 말씀이면 또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탄도 홀로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연합이 되어졌을 때의 방이 따뜻한 것처럼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연탄은행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연탄 한 장으로 여러분들도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아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특별한 전국 톡톡톡 오늘 전주연탄은행의 윤국춘 대표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짧은 이 30분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시죠? 움직이고 싶고 동참하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226국에 902번 2번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따뜻한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온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